이렇게 부동산 침체기가 왔을 때 나는 최고 낮은 가격, 그러니까 저점에서 부동산을 사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단연컨대 절대로 저점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집 보여주는 여자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더불어 경기 침체의 우려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떠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 주변만 봐도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도 극히 줄었고요. 한때 부동산이 화랑기였을 때는 카페나 식당만 가더라도 주변에서 부동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참 많았어요. 하지만 요즘은 부동산 얘기를 거의 하시지를 않는 분위기고요. 더불어 유튜브만 보더라도 부동산 관련 채널의 조회수도 급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요즘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일수록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로 남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장의 참여자로 남아 있어야지만 부동산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요즘은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시장을 떠나지 않고 참여자로 남아 있을까요? 그건 바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이 어떤 상황이든 어쨌든 지금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지금은 힘들지 몰라도 하지만 언젠가 부동산이 반등할 때에는 이러한 분들에게 먼저 기회가 찾아오게 돼요.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 남아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간에 부동산 흐름을 계속 파악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대체적으로 무주택자보다는 유주택자가 부동산에 관심이 더 많을 확률이 크죠. 일단 내 집을 소유하게 되면 내 집의 자산 가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내 집을 전월세로 돌렸을 때는 임대차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더불어 세금 관련 문제에도 관심을 더 갖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대한 지식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야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1주택에서 다주택자가 되는 것보다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되는 것이 더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왜냐하면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로 간다는 거는 이미 자산에 대한 어느 정도 내 가치관이 확립됐다는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내가 주택을 더 보유함에 따라서 얻게 되는 이득과 세금 관계에 대한 문제만을 좀 더 심도 있게 파헤쳐서 실행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인데 반해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간다는 거는 내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유지했던 무주택자의 지위를 과감하게 버린다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돈에 대한 시각이라든가 아니면 자산에 대한 가치관 또한 깨버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일종의 다른 세계로 들어온다는 거죠. 뭐 조금 거창하게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많은 부분에서 시야가 달라지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처음에 신혼생활을 빌라에서 시작했었어요. 16편 남짓 되는 조그만 빌라에서 생활을 하다가 아이가 생기니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넓고 안전한 아파트를 찾으려고 인근 아파트는 다 찾아봐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입주 물량이 많은 어느 신도시의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게 되었고 몇 달 후에 입주장이 마무리되면서 전세가가 높아짐에 따라 매정갭이 적은 인근 아파트를 추가적으로 매수했었죠. 그런데 그 아파트가 1년 만에 1억이 오른 거예요. 처음에는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말 약간은 허무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돈보다 그냥 아파트 한 채를 통해 얻은 자본이 훨씬 더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제 생각의 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 부자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구나. 그동안 근로소득에만 의지하고 대출 하나에도 벌벌 떨었던 내 방법으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결국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그렇단 말은 근로소득보다도 자본소득이 더 필요하다는 말이 되는 거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은 점점 연장되고 있는데 사실 긴 수명에 비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거죠. 아무튼 자산을 소유한다는 건 단순히 집으로 돈을 번다는 것 이상으로 돈에 대한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정말 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집을 소유하지 않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부동산 침체기가 왔을 때 나는 최고 낮은 가격, 그러니까 저점에서 부동산을 사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단연컨대 절대로 저점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뭐 정말 운이 좋아서 내가 사자마자 바로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는 경우 빼곤 말이죠.
다른 자산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주식이나 코인을 할 때 우리가 파동 공부를 하잖아요. 파동에서도 그 파동의 시작점에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새롭게 상승된 파동이 정말 완연한 상승장으로 가는 초입 구간인지 아니면 페이크인지 그냥 일시적인 반등을 노렸다가 다시 떨어지는 구간인지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첫 파동의 흐름을 좀 더 살펴보다가 첫 파동 말고 다음 파동이 왔을 때 그리고 완연한 상승장인지 정말 내 기준에서 정확히 확인을 하고 그때 매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라는 말이에요. 물론 최저점에서 사면 정말 큰 수확을 얻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차라리 수익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좀 더 안전한 구간에서 매집을 해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은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요. 부동산의 가격의 바닥이 어딘지 그 저점을 찾으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그 지역의 사이클이 상승세로 돌아서는지 예를 들어 거래량이라든가 매물 증감률이라든가 아니면 매매 지수의 반등을 통해서 상승장으로 진입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때 내 자금의 여력에 맞게 매수 물건을 찾으시는 거죠. 어떠한 투자든지 특별한 운이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락의 끝지점에서 사는 것은 정말 불가능해요. 오히려 그 지점만을 바라보다가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바닥을 잡으려고 기다렸는데 그 지점을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갑자기 오른 시세를 보면서 살 수 있었던 가격이 계속 떠올라서 차마 오른 가격에는 매수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건 무조건 바닥에서만 잡으려고 계속 저점만 기다리지 마시고 시장을 떠나지 않고 시장의 참여자가 되시면서 그 흐름을 계속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시장이 한 사이클의 상승장에 진입했을 때 매수를 하시면서 내가 계획했던 매도 타이밍까지 기다리시고 또 매도를 진행하시면서 이렇게 한 사이클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러한 사이클을 축적해 나가시면서 내 경험치를 늘리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몇 번의 사이클을 경험하시면 뭐 내 자산도 어느 정도 축적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돈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자산 소득을 이해하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졌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 단계까지 왔을 때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들 그리고 다른 투자 대상들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바랬던 부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부터 10년간만 부자의 시각을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100세 시대잖아요. 그럼 100세에서 앞으로 남은 기간이 내가 만약 지금 40대라고 한다면 60년, 뭐 50년이 될 텐데 10년을 투자해서 5, 60년간을 편하게 산다고 한다면 그 10년간의 노력이 충분히 보상받는 길 아닐까요? 지금 시대의 부자는 그냥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버냐보다는 얼마나 오랫동안 지킬 수 있느냐가 더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돈을 지키기 위한 금융 지식을 확보하는 것이 부자를 꿈꾸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채널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진정한 부자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집 보여주는 여자였습니다.